도쿄 여행에서 일본 친구의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 여행의 목적은 여행 반, 외국인 친구 만나기 반이었어요. 일본에 오기 전 저는 필리핀 어학연수를 갔었거든요. 이때 외국 친구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아서 한국으로 안 가고 바로 일본으로 왔습니다. 참, 여기 도쿄에 오기 전에 저는 일본 소도시 여행을 했습니다. 왜 5일 동안 스즈오카에 있었어? 도쿄 여행 첫날,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여행은 일본 친구들만 따라다니는 중이거든요. 일단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직장인 아저씨들이 많이 보이는 일식집에 들어갔습니다. 직장인이면 가성비 맛집이겠다 싶더라고요. in Japan. 그리고 이제부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씩. 일단 어학연수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도쿄에 살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대뜸 호텔을 잡아놓았더라고요. 진짜 안 그래도 된다고 했는데 저랑 제 친구 호텔을 하나씩 잡아주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 정말 설렜어요. 필리핀에 있을 때 함께 호핑 투어도 하고 길거리 이곳저곳도 다니고 현지 음식도 먹고 여행 스타일, 그 소소한 그런 느낌이 저랑 잘 맞다고 느꼈거든요. 얼굴을 보자마자 정말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숙소, 마음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히카리와 미리 봐둔 신발을 무작정 신겼습니다. 도쿄의 저녁거리를 함께 걸으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더라고요. 저녁은 타로의 추천 이탈리안 레스토랑. 이때부터 왠지 이 친구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분명히 저랑 필리핀에 있을 때 같이 100원이라도 더 깎으려고 엄청 노력했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나오는 길, 도쿄 여행에서 저랑 타로는 한 방을 쓰기로 해서 함께 친구네 집에 짐을 챙기러 갔습니다. 도쿄에서 이 정도 매우 좋아 보이는데? 잘은 모르지만 360도 서라운드 도쿄 뷰가 펼쳐져 있는 이곳. 이 친구 잘 사는 친구인가? 제 인간관계에서 이 부분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해외에서 우연히 친해진 이 친구가 나를 많이 신경 써주고 싶어 하는구나. 사실 친구를 만나는 것만으로도 좋은데 여러모로 정말 고마웠어요. 얻어먹기만 하면 안 돼. 이게 제 신조 중 하나인데요. 우리 친구잖아요. 오늘부터는 서로 대접하기로 겨우 합의를 봤습니다. 참, 여기 오므라이스 미쳤습니다. 세상 부드러워요. 게이오 대학. 이 친구 공부까지 잘합니다. 일본 캠퍼스가 궁금해서 가자고 했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스카이급 명문대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때 저는 마냥 좋았습니다. 도쿄의 어디인지 모르는 이곳. 대학 캠퍼스를 걷고 선선한 가을바람과 함께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니 이보다 좋을 수는 없더라고요. 게이오미즈. 대학가 카페에서 커피만 한 잔 해도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시부야. 사람 진짜 많았습니다. 이 사람들을 뚫고 먼저 도착한 곳은 서점. 스즈오카에서 저를 환영해준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에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 책을 골랐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리고 곧 캐나다로 어학연수 2차를 갈 예정이라 마침 세일을 하길래 미리 겨울옷도 하나 샀습니다. 이거는 조금 웃긴데요. 일본에서 자막 없이 영화를 보고 싶었어요. 이해하기 참 힘들겠지만 이상한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어요. 그나마 이해하기 쉬운 애니메이션 원피스 필름 레드를 골랐습니다. 영화관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좋은데 저 이상한가요? 영화 후기는 50%는 이해한 것 같아. 오늘 저녁은 제가 데리고 갔습니다. 예전에 혼자 도쿄를 여행하면서 야키토리를 혼자 30개 가까이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쉽게도 오늘 그 식당에는 자리가 없어서 신주쿠 꼬치골목 중 다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짠! 전 세계 이곳저곳 다니면서 느낀 건 결국 술 문화는 대한민국. 솔직히 제 추천 야키토리보다는 별로였지만 기분과 분위기 맛이 100점이었어요. 친구들과 조금씩 취해가는 이 시간이 소중했어요. 다음 방문한 장소는 카페. 친구들은 쉬러 가고 잠자기 아쉬워 우연히 혼자 온 곳인데요. 혼자서도 참 좋다. 책, 커피, 술, 담배가 어우러진 이곳.
왠지 일본의 인간관계를 잘 담아내는 공간이라고 느껴졌어요. 돌아가기 전 위스키 한 잔도 했습니다. 시간 참 빠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행 셋째 날. 오늘은 디즈니랜드에 가는 날입니다. 편의점에서 간단히 아침을 챙겼고요. 일본 바다를 바라보며 화창한 날씨와 함께 기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첫 디즈니랜드. 사실 저는 놀이공원을 잘 안 가긴 해요. 사람 많은 걸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왠지 설렜어요. 도쿄 디즈니랜드다. 누구랑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구나. 필리핀에 있을 땐 진짜 덥고 비도 한번 내리면 엄청 쏟아졌는데 되려 너무 날씨가 좋아서 적응이 안 됐습니다. 오, 초콜릿. 드디어 입장. 11월 초지만 크리스마스를 미리 맞이하는 이곳. 동심과 낭만을 찾을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냥 놀이공원 분위기 느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이곳저곳 예쁜 풍경 보면서 돌아다니니까 참 좋았어요. 와. 또 좋은 것만 할 수는 없겠죠. 놀이기구 줄 기다리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는데 그래도 날씨가 좋고 친구들이랑 떠들다 보니까 한결 나았습니다. 첫 번째는 스플래시 마운틴. 높은 데서 물속으로 떨어지는. 지금 이 모먼트, 무언가 탐험하는 이런 느낌은 참 재밌습니다. 반대로 이 모먼트, 올라가는 내내 놀이기구는 왜 탈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Why only me? 더 억울한 건 밑으로 내려와 보니 저만 혼자 흠뻑. 너 한국인 차별 아니지? 그래도 좋은 추억 하나 챙겼습니다. 귀여운 친구들이랑 인사도 하고요. 놀이공원에서 빠질 수 없는 추러스도 먹었습니다. 겨우 한 번에 줄서기로 지친 나. 다행히 밥 시간이라 잠시 쉴 수 있었어요. 앞에도 말했지만 그냥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놀이공원 분위기 느끼는 거 정말 좋더라고요. 물론 친구 관찰도요. 다음으로 탄 놀이기구. 이분 진짜 프로페셔널하다.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린 친구들이 참 좋아할 것 같은 이 놀이기구. 왜 나 좋아하지? 동심을 조금은 찾은 것 같았어요. 디즈니랜드. 클라스 무엇? 여기서 동심 맥스. 어릴 적 감성 제대로 찾았고요. 나오는 길에 바로 연계 상품을 파는 이곳. 돌아온 동심이 다시 파괴됐지만 최대한 즐겨보려고 했어요. 아직도 날이 밝아요. 휴, 겨우 밤이 됐습니다. 투어 놀이기구도 타고 놀이공원의 밤 분위기도 느꼈어요. 이렇게 있으니 왠지 불 꺼진 사람이 없는 놀이공원에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불꽃놀이까지는 2시간 남짓 남았는데요. 친구들을 어떻게 잘 구슬러서 돌아가기로 했어요. 진짜 좋았는데 너무 기빨려서 저는 무리 됐스. 그래도 이런 일정을 미리 계획하고 영어, 일본어 섞으면서 이야기하고 필리핀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했는데 다시 이렇게 보니까 이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이 일본 여행 마지막 밤이에요. 사람 많은 곳에만 있다가 갑자기 조용한 도쿄 밤거리를 걷다 보니 시간의 빠름을 체감하게 됐어요. 그 말은 즉 곧 헤어짐이 있다는 거겠죠. 친구들과 함께하는 이 순간들 1분 1초를 소중하게 해야겠다. 아마 멀리 떨어진 친구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순간을 경험하는 분들 잘 아실 거예요. 특히나 외국인 친구들. SNS나 온라인으로 연락하기가 어렵지 않은 지금이지만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만큼 좋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헤어지면 한 달 후가 될지 1년이 될지 혹은 아예 볼 수 없을지.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한 소중함을 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たくさんのいい思い出をありがとう。 있어. 여행 마지막 날.
퇴사하자마자 캐리어 하나 들고 한국 떠나 몇 달을 돌아다니는지 안 올 것만 같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이 됐습니다. 친구가 몰래 준비한 선물에 또 감동받았고요. 퇴사하고 무작정 떠난 두려움이 더 컸던 이번 긴 여행 잘 선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근데 이 친구 재벌은 아니었겠죠? 全然無理ですか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요.